여러 가지 민심은 여론조사에 표현되지 않는 게 많다고 봅니다. 투표하면 결정이 됩니다.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방 권력을 바꾸는 일입니다. 견제를 하는 그런 일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투표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희망 있는 세상을 위해서 꼭 투표하십시오. 예.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대선과 총선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여야 모두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오늘부터 펼쳤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계가 된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노란색이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고 4년 전 투표율입니다. 5시 현재 9.2%, 4년 전 지방선거보다는 7.9%로 4년 전보다는 1.3%포인트 높다. 이 흐름, 정치에 대한 좀 관심,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실은 이 사전투표가 해가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손쉬운 투표. 네, 왜냐하면 편하니까요. 예. 어디든지 가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가 있고 굳이 내가 내 집에 있는 데 가서 하지 않고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사전투표가 정착되다 보니까 사실 6월 1일은 온종일 휴일로 그냥 하나 다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 아마 다음 좀 선거가 되면 실제로 본투표보다는 사전투표가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상 본투표 같은 이제 그런 느낌들로 진행될 걸로 봐요. 근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투표를 3일에 걸쳐서 하는 부분, 이 그렇죠. 말씀.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딱 어떤 면에서 보면 딱 어떤 시점에 예.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유권자들이 일단 이미 마음속 결정을 다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쟁점, 내가 마지막까지 저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가 특별한 쟁점이 없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투표율이 꽤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선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혹여 본투표에서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사전투표는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1시간 전까지 집계된 사전투표율이 전국 9.2%입니다. 각 지역별로도 저희가 자막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잠깐 지나갔는데 대구가 6.3%로 가장 낮고요. 전남이 16%로 가장 높습니다. 대구와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전국 사전투표율, 전라남도가 가장 높고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지금까지 5시 현재까지 9.2%, 아마 6시까지 되면 투표 첫날 10%는 넘을 것 같다는 전망도 있는데 최종 투표율 나오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율까지 한번 봤고요. 그리고 어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전에 마지막 조사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최대 격전지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김동연 36.4, 김은혜 44.8.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소폭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고 반면 지상파 3사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김동연 39.1, 김은혜 37.7. 초접전입니다. 또 하나 있나요? 예, 이번에는 인천입니다. 박남춘, 유정복, 이정미, 특히 최근에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흐름이 좀 좋다라는 인천 내부 평가도 좀 있는데 일단 오차범위 밖에서 유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또 양자는 다만 지상파 3사 결과는 오차범위 내입니다. 35.8, 39.9.
개항은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하다가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 그 소정 속장님 경기와 인천의 흐름을 봤을 때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다 이길 수 있다라는 평가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현재 상태는 두 곳 다 어쨌든 혼전 중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마지막 이제 투표장에 그러니까 지지자들을 얼마나 누가 잘 끌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승패가 달린 거죠. 지방선거는 대선과 다르게 투표율 자체가 대선보다도 좀 낮고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투표율이 그렇게 많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이 적극적인 지지층을 한 명도 빠짐없이 누가 이제 투표장으로 불러낼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현재 시청자분들께서 보신 그 지지율의 퍼센트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직접 나와서 찍어야 이게 현실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여야 모두 자신의 지지층을 불러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승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경기 인천은 굉장히 좀 팽팽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지금 격전지인, 접전지인 경기와 인천 중심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야 지도부는 이 두 곳보다도요. 틈만 나면 인천, 특히 계양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윤영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까지 등록한 이준석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엽지도 없이 본인들의 실책을 뒤로하고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혈세를 공천해서 계양 주민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려고 있습니다. 절대 국민의힘은 어디선가 날아온 혈세에게 계양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25년과 25일이 갔다고 우기는 사람,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 이 지역의 대표로 뽑아주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의와 불의의 대결입니다. 염치와 오염치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고향 주민이 범죄 피의자에게 피의라는 책임을 마련해 주느냐, 공정과 신실을 지켜내느냐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윤영선 후보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윤영선 이름 석자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실히 알린 것 같아요.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여론조사 믿지 말라 막판 지지층 호소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겠죠? 여론조사 안 믿죠? 이깁시다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부터 이기는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지 마시고 여론조사 공개 다 됩니다. 지방선거 투표율 50% 중반인데 많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이번 지방선거 함께 확실하게 투표해 주시겠죠? 가장 최근 개항을 여론조사는 이재명 48, 윤영선 44.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송영길, 이재명, 출사표 던진 두 후보 말고도 우상호 의원도 여론조사 보지 말고 투표하라. 뭐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전략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믿고 싶지 않으시겠죠. 뭐 예전에는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뭐 자기가 이기면 과학이고, 지면 또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뭐 여론조사라는 건 일단 표본을 정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예. 여러 가지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이 지지세 편차가 좀 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도시를 좀 많이 표집하면 좀 조사 결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오차는 감안하고 봐야 되지만, 그러나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꾸준히 이제 우리가 언론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자면 지금이야 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흐름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예전에 선거에서 몇 번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종로 선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세균, 오세훈 두 분이 붙었을 때 정말 그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송영길 후보나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 믿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예. 그냥 자기 좀 어떤 위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런가 하는 것보다는 뭐 아까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했잖아요. 비법이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비법은 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일단 이재명 후보가 정말 백의종군해서 지지하고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랬다면 선거 결과는 저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는가요? 개항을 출마 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 이 대선 패배에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전면에 나왔습니다. 윤호중, 송영길, 이재명 이분들이 다 지금 선수로 뛰고 있어요. 뭐 윤호중 의원은 이제 공동 비대위원장이지만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좀 실증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게 전혀 본인도 지역도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출발부터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결국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수치로 나오는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일단 좀 지지자들에게 그래도 좀 막판에 힘을 내자라는 차원에서 여론조사는 믿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